경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.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정년은 두렵습니다. 법정 정년 나이가 만 60살, 근로소득이 없어도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할까?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? 이 질문에 해답 있으신가요? 정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줄 전략들,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상무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퇴직한 분들의 걱정거리는 제일 아쉬운 건 뭐니 해도 이 월급이겠죠? 그렇죠. 이제 퇴직하면 월급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활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. 뭐 생활비 규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인데 혼자 살아갈 때 한 177만 원 월 들어가고요. 부부가 살아갈 때 27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. 생활비는 여전한데 월급은 사라지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. 라는 게 퇴직을 앞둔 정년을 앞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이 소득 공백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소득 공백이라는 거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그 기간만 의미하시는 건가요? 그것도 하나인데 크게 네.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방금 말씀하셨듯이 퇴직 이후에 공적연금,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기간이 첫 번째 소득 공백이 있고요. 네. 국민연금이 개시된 다음에도 그 연금액이 내가 필요한 생활비에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. 기대에 못 미칠 때. 네, 그것도 네. 공백이 생길 수 있죠.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금액이 줄어서 나오거든요. 그럼 생존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소득 공백이 조금 발생할 수 있어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소득 공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럼 사람마다 그 소득 공백기라는 그 기간이라는 건 다 다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제 국민연금 개시 시기도 나이마다 좀 사람마다 다르고요. 예. 그다음에 퇴직하는 시기가 정년이 60세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나이는 55세 전후로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. 작게는 5년, 뭐 길면 한 10년 정도 공백 기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될까요? 이게 오늘의 핵심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퇴직자가 갖는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자산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퇴직금을 이제 IRP나 연금저축이라는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가능해요.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그냥 냅두면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. 이거를 연금 계좌에다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면 세금을 한 30%, 많으면 한 40% 가까이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한다. 그럼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? 퇴직금을 넣고 나면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예. 분은 바로 수령하는 게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소득 공백기에 가장 중요한 네.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퇴직금이 좋긴 한데 보통 직장인들이 중간에 뭐 집 살 때 아니면 이직할 때 퇴직금 써버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. 상당수가 말씀하셨듯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제 중간 정산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. 재직 기간이 이제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시는 분보다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. 이직하시는 과정에서 찾아서 쓰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또 다른 재원들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국민연금 아까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걸 좀 당겨서 수령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이제 본인 나이에 따라서 수급 개시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. 지금 현재 뭐 1964년생 같으면 한 63세 정도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69년도 이후 출생자들은 이제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네. 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최장 5년 정도 당겨서 수령하는 제도를 이제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. 왜 국민연금에서 꼭 노령연금을 이렇게 달리 불러요? 국민연금에서 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네.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하고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, 네. 저게 메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를 입었을 때 나오는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좀 세 가지 종류 연금 중에서 네.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노령연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. 이게 당겨받으면 뭔가 좀 불이익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생각해봐야 됩니까? 그냥 주면 참 좋을 텐데 네. 국민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수급 시기를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을 한 6%씩 감액을 합니다. 그럼 최장 5년 정도 당긴다고 하면 조기 수령에 따른 감액이 한 30% 정도 감액이 되니까 일찍 받는 대신 적게 받는다. 그건 기억하시고 그 점을 알고 이제 조기 수령을 하실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수령액이 줄어드느니 그냥 정상적으로 받고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이 소득 공백을 메우면서 그러려면 또 다른 재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다른 거 추천해 주실 건 없으신가요? 그렇죠. 조기 노령연금 수령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생존 수명이 길면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뭐 다른 재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.
이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네.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중에 연장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55세가 넘어가면 가입할 수 있고요.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예.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네. 연금을 개시할 수 있으니까 55세 정도 되시면 하실 수 있어서 예. 저것도 이제 소득 공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가입하면 즉시 개시는 할 수 있는 거죠? 받을 수 있는 거죠? 그렇죠. 주택연금 신청하는 순간 이제 개시가 돼서 연금을 바로 받으시는 거라고 그래요?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이 주택연금도 빨리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, 그거는? 주택연금도 이제 빨리 받으면 연금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동일한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금액이 적어지는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예. 예를 들어서 3억 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제 연금을 개시한다 그러면 부부 중에 나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50세일 때는 한 33만 8천 원 정도 나오는데 60세면 61만 4천 원, 70세면 90만 1천 원, 80세면 142만 7천 원 정도 되니까 네. 일찍 개시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다.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연금 예. 개시 시기를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그 같습니다. 연금이라는 게 가입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언제 개시할 거냐, 그 개시 시점도 좀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, 뭐 퇴직금을 쓸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당겨받을지 주택연금을 쓸지 나한테 예.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언제 개시할지 그리고 장단점을 잘 찾아본 네.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공백, 이게 음. 이제 노후에 이제 노령연금을 수령을 시작했는데 내가 필요한 생활비와 이 수령액의 차이가 크다. 그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됩니까? 보통 이제 노후생활비 지출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. 필수 지출 항목이 있고 재량 지출 항목이 있어요. 네. 필수 지출 항목이라는 것들은 뭐 식비, 주거비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건데 내가 필요한 이 필수 지출 항목만큼 내가 공적연금, 국민연금 소득이 나오면 그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죠. 재량 지출은 어떻게 메우죠? 재량 지출 같은 경우들은 내가 쓰는 생활비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행이나 취미, 여가활동 비용이거든요. 이거는 꼭 내가 소득이 부족하면 좀 미뤄 쓰거나 줄여서 쓸 수도 있는 네.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예.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공백인데 부부 중에 한 명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을 때 이게 한날 한시에 같이 뭐 사망할 수는 힘들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럴 때 다른 한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소득 공백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연금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오기는 하거든요. 네. 근데 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. 10년 미만이신 분은 한 40% 정도 나오고요.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%, 20년 이상 납입하신 분은 노령연금 받던 거 60% 정도를 배우자가 수령하시게 되는데 예.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기에 적정하냐 아니냐를 좀 따져보셔야 될까요? 네.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다른 준비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남게 된 배우자가 이미 기존에 받고 있던 노령연금이 있다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 좋은 부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.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을 그냥 수령할 수 있지만 네. 만약에 내가 연금 내 거 받겠다 그러면 유족연금액의 30%밖에 못 받아요.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을 해서 네.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서 지금 현행법은 이제 중복 수령은 안 되도록 돼 있으니까 예. 그것도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민연금 이게 적립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출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또 내 노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김동혁 상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